근데 저도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어떤 생각했어요. 거예요? 어떤 거?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네. 법원이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정당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지. 물론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형식이 비민주적이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저도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까지 법원이 한 거는 좀 과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고 봐야죠.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닐까요?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비상 상황이야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쫓아내면 그게 비상 상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네.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어요? 실수한 게 있다고요. 한 개.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글쎄, 한 한 내용이 것이.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법원 판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상임 정국이가 제23조 제1항 5호에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유권 해석만 할 수 있는데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조항이 뭐냐면 정국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에 심의 의결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정국위에다가 의원총회가 이걸 갖다가 이런 안을 갖다가 회부해서 이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 하자는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전당대회나 의원총회나. 그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의원총회 다 여러 한 거잖아요. 비상 상황 따지고 보면. 그럼 그냥 의원총회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정국위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심의 의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으면 제가 볼 땐 법원이 이런 얘기 못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급하니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준석 죽이려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결과적으로도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 수없이 했거든요. 결국은 당원 단적구 교체가지고 이걸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측했던 그대로가 이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법원은 정치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최고위가 기능 상실이라는 게 불명확하니까 몇 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는 해체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걸 아마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을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시킨 윤핵관들 특히 그 사람은 분명히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뒤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나와 있는 사람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뒤에 있는 사람. 근데 결정적인 잘못은 나와 있는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빌미를 잘못하신 거죠. 빌미를? 네. 그 체리 따봉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는데 직무대행은 사퇴한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위 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퇴하는데 총리는 사퇴 안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진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모순이죠. 처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당 비상 상황 아니에요. 거리 아니에요.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야 돼요. 전국이 열지 못해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말을 뒤집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 힘이 작동했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예를 들면 다 이해해 주니까요. 연달아 이해해 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층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다 불러줘서 합의해 놓고 뒤집었죠. 그러면 이제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압력 넣었는데도 살아남았죠. 체리따봉 살아남았죠. 그다음에 술자리 살아남았죠. 제가 볼 때 거의 영생 정치인이에요. 이 정도면. 누가 아니, 죽지를 않아.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이 딱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연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리지 않는데. 저는 그렇죠. 솔직히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소주 한잔 했어요? 제대로 제가 비판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김종국 선배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맡고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네.
어떻게 될까요? 형님 어떻게 또 생각해요? 인용되죠. 인용돼요? 당 또 100% 인용되죠. 인용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런가?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사퇴했다. 자 그러면은 그 서열이 남아 있는 사람이 김용태 최고위원밖에 없어.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직무대행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맞지. 순리. 이것도 맞아요. 지금 그 흔히 하는 말로 가처분 신청거리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규정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보 같은 거죠. 넘어졌는데 또 똑같이 넘어져요. 그냥 당원에다가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 함은 윤핵관들이 규정을 할 때 비상 상황이 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려요. 그냥. 아니, 대통령이 규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대통령이 네, 규정하면 대통령- 윤핵관은 특정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어제도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도 참 그런 게 개입해도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저기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당정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신대잖아요. 해도 되는데 그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내부에 총질한 당 대표라고 문자를 보낸 게 당무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개입이에요. 그다음에 TV조선에 두 번 보도가 다 나왔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반영한 거다. 그럼 개입한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일찍 해라. 그다음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아직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은 전당대회 연내 개최해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거의 기획한 거예요. 근데 안 하신다고 공식적으로 당무에 했잖아요. 개입하는 게 맞아요. 저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개입했잖아요. 도어스텝 안 한다고 회의에서. 하니까 문제지. 뭐라 그러냐면 당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국민의힘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항복. 상황이에요. 아니, 형님 오시세요. 저는 항복한다고 그 그랬어요. 이게 항복. 더 이상 아니 뭐 비판을 못 하겠어. 항복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오면은 당이 분당돼야 돼 사실은. 분당? 이준석 남겨두고 나가야 돼 윤핵관들이. 재산이 500억이나 돼가지고 안 돼. 500억밖에 안 돼요? 네. 한 1,000억 안 넘어요? 안 돼. 시도당 건물들도 있잖아. 있는데 네. 그게 좀 빚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산 것도 빚이 거의 뭐 한 60%? 그래가지고 그건 빚이 많아. 열린 우리당이 모델일 텐데 네. 탄핵 정도가 돼야 예를 들면 기사회생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이쪽에 반대쪽에 구심점 있는 좀 신망 있는 의원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뭐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지 정치적으로 네. 생활하기.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안에서 이준석 쫓아내고 이준석 흔적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남아 있는 건 하나 있죠. 뭐요? 수사. 수사 근데 정도.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일단 당원권 정지 상황에서 또 하나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소를 한 거니까 이건 기소하기 전에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한 거고 이번에 진짜 그야말로 만약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저부터 추가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위가 추가 징계할 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니라 1년만 때리면 끝나요. 근데 선배님 어쨌든 모든 일들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를 수사하겠다라는 경찰의 모습들이 과연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JTBC 보도로 그렇죠. 두 번인가 윤핵관이 경찰을 만났다라는 기사가 네. 나와버렸잖아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만약 우리가 판단하기에 야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기소하냐? 그러면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달라질 것이고 이준석 대표만 키워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큰 문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불기소를 해버려요. 네. 뭐 내용에 나오겠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윤리위에서. 아니 그 플랫폼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준석을 쫓아낸다고 한들 네. 국민들이 야 잘했다 진짜 기소했으니까 잘 쫓아냈네 아니 이렇게 하겠냐고. 제 얘기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요. 뭐가 돌아?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지한 상황인데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가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떤 형태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든지 유지하든지 그러니까 또 한 번 걸린다고 여기서요. 락이. 근데 윤리위는 뭐 어쨌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하나를 못 안았어 이런 정도면 참 심각한 거. 일설에는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도 아주 나쁘거든요. 그거 그런 것들을 눈에 무마하려고요?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와. 일부러 당내 분란을 만들었다 이건 이런 이야기도 심각한데.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심각한데.